네, 2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던 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에너지 정리는 1이라는 거는 힘의 관점에서 설명한 거라고 했었고 에너지는 물체의 관점에서 설명한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 에너지 정리라는 거는 이 힘과 물체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이어주는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짜임이 한 일과 이제 크게 비보존력이 한 일 이 두 가지 식을 아시면 되는 건데요. 알짜임이 한 일은 바로 뭘로 표현할 수 있느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짜임이 한 일이 만약에 플러스의 성질을 띈다면 이건 에너지라는 거는 걔 안으로 들어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알짜임이 한 일이 플러스라면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mv 제곱이었잖아요. 이 전체 값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이 속도의 크기도 증가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속도도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알짜임이 한 일이 마이너스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알짜임이 한 일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감소한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감소한다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다라는 거는 속도의 크기가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에너지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물체는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체는 점점 동력을 잃어서 속도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알짜임이 한 일이 0이라는 거는 뭐가 될까요? 알짜임이 한 일이 0이 된다라는 거는 이거죠. 내가 잡은 개가 있는데 그 개 안으로 에너지가 들어온 것과 나간 거의 양이 같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혹은 어떻게도 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애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나가지도 않았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이 개 안에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없겠죠. 일정하겠죠. 그러므로 속도의 크기도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알짜임이 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건 교육과정에 나와 있지 않은 건데 비보존력이 한 일도 있습니다. 먼저 비보존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보존력이 아닌 힘이에요. 그럼 보존력이 무엇이냐? 보존력이라는 거는 중력, 탄성력, 전기력 이 힘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외의 힘은 그냥 무조건 비보존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존력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전에 봤다시피 포텐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포텐셜 에너지를 만들 수 없는 힘들을 우리는 그냥 비보존력이라고 그냥 칭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비보존력이 한 1은 뭐가 되느냐? 아까는 알짜임이 한 1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으로만 표현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비보존력이 한 1은 바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가 뭐였어요? 우리가 얘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말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는 거겠죠.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는 거겠죠. 얘는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총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에너지가 보존돼야 돼요. 그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총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고립계를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고립계 잡아볼게요. 이 고립계는
전 우주라고 했었죠. 전체 우주. 전 우주였고 이 고립계는 어떤 특징을 갖느냐? 알짜임이 제로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입자의 이동도 없을 거예요. 그럼 알짜임이 제로면은 한 일이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고립계이기 때문에 애초에 에너지가 들어오지도 않았고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립계 내부의 이 총 에너지는 항상 일정해야 한다는 거였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 고립계 내부에 어떤 에너지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너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이 역학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크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혹은 또 어떤 에너지가 있습니까? 포텐셜 에너지. 또 어떤 에너지가 있습니까?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 이렇게 세 개의 에너지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에너지도 있는데 우리는 굳이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립계에서는 총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었죠. 써볼게요. 총 에너지. 이 계 안에 있는 총 에너지,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열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얘를 좀 더 다른 형식으로 표현을 해봤었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무엇인가가 일정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전에 있었던 에너지와 시간이 지난 후의 에너지는 항상 같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에 이 에너지는 이제 맨 처음에 열은 없었다고 칠게요. 그리고 어떤 사건 후에 프라임을 할게 열이 발생했고 이 에너지랑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의 총 에너지랑 후의 총 에너지는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을 쓰면 돼요. 근데 저는 문제 풀 때 얘가 더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보겠습니다. 사실 총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열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는 사실 물리2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물리1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게 돼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역학적 에너지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풀 수 있냐면은 첫 번째 솔루션 1 한번 써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 솔루션 1 어떻게 푸냐면은 먼저 고립계를 이용해서 풉니다. 고립계를 이용해서 푸는데 고립계라는 거는 사실 알짜임이 제로인 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위에서 봤듯이 총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 봤듯이 이 열이라는 거는 언제 발생되는 거냐? 거의 공기 저항이나 마찰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은 고립계이고 그리고 공기 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해라 라는 조건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Q 값을 열 에너지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열 에너지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위의 식에 의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EK 플러스 EP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위에서 이 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문제를 푸시면 쉽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는 상황에서 문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도 풀 수 있겠죠. 어떤 사건 전의 역학적 에너지랑 어떤 사건 후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라고도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설명이 막 되어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한 말 그대로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고립계를 잡고 두 번째 공기저항과 마찰이 없는 걸 확인했다면 우리는 그 계 안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됨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이렇게 풀을 수 있어요. 간단한 문제들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하고 어렵게 나온다면은 한 개의 물체 이상, 두 개의 물체 이상의 문제가 나온다면은 우리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아까 위에서 배웠던 비보존력이 한 1 에너지 정리입니다.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비보존력이 한 1과 에너지와의 관계. 그러면은 적어보면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아까 비보존력이 한 1은 이거였죠. 비보존, 글씨가 안 좋네. 비보존 S는 비보존이 뭐였습니까? 중력이나 탄성력 제외한 모든 힘을 말하는 거였죠. 어떻게 구할 수 있었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닫힌 개를 잡았는데, 내가 어떤, 고립개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닫힌 개를 잡았는데 이 닫힌 개에 비보존력이 없다면, 비보존력이 없다면 0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비보존력이 0이라면 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0이 되겠죠.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풀어서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풀어서 써보면은 바로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어떤 처음 사건에 그리고 나중 사건의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는 같다라고 놓고 풀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뒤에 예제를 풀고 또한 모의고사 문제도 풀고 어떻게 이 문제를, 이 공식을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 한번 넘겨보도록 하죠. 먼저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이유는 문제를 쉽게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1번 문제.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5m인 지점에 물체 A를 가만히 놓았을 때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 물체의 속력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걸로도 구할 수 있고요. 에너지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다 풀어줄 건데 어떤 방법이 더 쉬운지 한번 보자고요. 먼저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의 방정식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에 물체의 속력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방정식을 써볼 거예요. 그럼 먼저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방정식이 뭔지 한번 쓰겠습니다. 그 뭡니까? V는 너무 크네.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V제곱 빼기 V0 제곱은 2AS. 1번씩, 2번씩, 3번씩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얘는 방향을 제대로 고려를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방향 고려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다 틀려집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식을 이용을 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변수들을 한번 찾아내보자. 저는 그러면은 이렇게 풀게요. 저는 기준을 어디로 잡을 거냐? 기준을 여기로 잡을 거예요. 항상 기준을 잡으라고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전 여기를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기준으로 잡고 방향 세팅을 하겠습니다. 방향 세팅. 이 기준점으로부터 아래를 플러스, 위의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을 거예요.
이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방정식은 얘가 이제 이러한 물리량이 사용되는 물리량이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을 잘 고려해 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기준을 딱 세팅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실수가 되면은 답이 잘못 나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기준으로 잡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 알고 있는 양이 뭡니까? 얘 가만히 놓았으니까 맨 처음에 A라는 물체는 뭐하고 있었어? 정지. 그 다음에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에, 즉 여기에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에 여기에서의 속력은 다시 여기서의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기준점으로부터 플러스 거리에 5m 떨어져 있죠. 그래서 S는 플러스 5 정확히 말하면.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 G죠. 그게 얼마가 돼야 됩니까? 중력각도는 이쪽 방향이죠. 이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돼야 됩니까? 플러스 10. 이 세 개의 식을 가지고 뭘 구하라는 거예요? 바로 뭘 구하라는 거니? 나중 속도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몇 번째 식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몇 번째 식 쓰면 되니? 저는 세 번째 식. 3식을 한번 그대로 넣고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3식을 넣고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v제곱 빼기 0 이퀄 2 곱하기 플러스니까 10 곱하기 또 얘도 플러스니까 5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럼 v제곱은 얼마가 돼요? 100. 그러므로 v는 아랫방향이니까 10m/s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숙달된 학생들은 이 방법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호 세팅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부호 세팅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에너지를 쓰면은 이런 걸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에너지는 스칼라이기 때문에. 그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왜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쓴다라는 건 왜 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습니까? 바로 고립계를 만들면 돼요. 고립계는 전 우주입니다. 알짜임이 제로가 돼 이렇게 전 우주를 잡아요. 얘는 고립계입니다. 고립계이기 때문에 알짜임이 0이 되는 개예요. 한일이 0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개 안에서 총 에너지는 항상 일정해야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또 뭘 고려하래요? 공기저항을 무시하래요. 즉, 이 고립계 안에 열 에너지를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개 안에는 어떤 에너지만 있습니까?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만 있겠죠? 그 에너지들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공이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맨 꼭대기에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구해볼게요. 역학적 에너지는 이거죠. 왜 자꾸 이렇게 되지? 역학적 에너지는 어떤 사건, 최고점에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랑 밑으로 내려왔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역학적 에너지는 EK 플러스 EP였죠? 이거였잖아요. 그럼 볼게요. 맨 위에 있을 때 얘가 최고점에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맨 처음에 가만히 놓았으니까 속도의 크기가 0이고 운동 에너지는 0이 될 거예요. 2분의 1 mv 제곱에서 v가 0이니까 0이 될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는 지표 근처에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mgh였죠. 그러므로 m 그리고 g 그리고 h 저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니까 5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내려왔을 때는 얘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일단 포텐셜은 높이가 0이니까 0이 되겠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 2 곱하기 v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걸 풀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값이 얼마가 됩니까? 요 값은 100 이퀄 v 제곱이 되겠죠. 그러므로 v는 얼마가 돼요? 10 미터 세크 제곱이 세크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풀었던 답하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왜냐? 방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한 문제 풀이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이건 용수 처리네요.
그림은 1kg의 물체가 용수철에 연결되어 단진동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다. 단진동이라는 거는 어떤 진동 중심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무한 반복하는 그 운동을 말합니다. 용수철 평형점에서 물체의 속력을 구하래요. 용수철의 평형점에서 속력을 구하래요. 그럼 얘도 뭐 간단하죠. 참고로 진동 중심이 어디냐면은 얘가 진동 중심이에요. 얘가 진동 중심입니다. 얘가 진동 중심이고요. 얘가 최대로 늘어난 지점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 사이의 간격을 왔다 갔다 단진동 운동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일단 이 문제 풀 때 먼저 속력과 가속도의 관계 적고 시작하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진동 중심에서 속력은 최대가 될 거예요. 최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최대로 늘어난 지점에서 최대로 압축된 지점에서 뭐가 됩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 속력의 크기는 0이 될 겁니다. 또한 가속도가 가장 큰 지점은 어디입니까? F는 KX에 의해서 최대로 늘어난 지점 혹은 최대로 압축된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양 사이드에서 가속도의 크기가 R자의 크기가 가장 크게 될 거고 진동 중심에서는 늘어난 길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속도는 0이 될 거예요. 일단 이 정보를 쓰고 한번 시작하자고요. 쓰고 시작하면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문제는 바로 뭡니까? 평형점에서 속력을 구하세요. 그리고 뭘 무시하래? 마찰을 그리고 용처의 질량을 무시하래. 전 바로 이렇게 써버리겠습니다. 고립기로 만들게요. 어떻게? 고립기로 만들게요. 이렇게 고립기로 만들게요. 이렇게 고립기로 만들게요. 얘는 고립계입니다. 고립계이기 때문에 이 고립계 내에서 R자임은 0이 될 거고 한일도 0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립계 내부의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가나 나나 어떤 전이나 후나 일정해야 될 거라고요. 근데 뭘 무시하래요? 마찰도 무시하래요. 그러므로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찰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계 내부에, 이 고립계 내부에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법칙이 성립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랑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한데 그럼 가에서는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에너지로만 존재합니까? 그렇죠. 운동 에너지로만 존재합니다. 일단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이에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가에서 운동 에너지로만 존재하고 포텐셜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일단 적어볼게요.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2분의 1 kx 제곱이야. 2분의 1 mv 프라임 제곱 플러스 2분의 1 k 최대로 늘어나는 거라고 해야 되니까 kx 프라임 이라 할까요? 제곱이야. 그럼 가에서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 항이 0이 되는 거고 나에서는 이제 그 양 사이드에서 속도의 크기가 0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가 상황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만 존재하고 나 상황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로만 존재한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날릴 거 날려줄게요. 2분의 1, 2분의 1 날려주고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게 뭐였어? 물체의 속력 구하래. V제곱을 구하래. V를 구하래. 그럼 V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V는 M분의 K 곱하기 X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숫자 그대로 대입하세요. 숫자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숫자 그대로. 질량이 얼마였어? 1. 용철 상수가 얼마였대? 100. 얼마만큼 늘어났대? 최대로 0.1. 그러므로 얘는 얼마가 됩니까? 바로 속도의 크기는 10.
1m/s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동 중심에서 속도의 크기는 1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네,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림만 달라지는 거고 방법 똑같습니다. 빠르게 보겠습니다. 3번 A에서 F 지점에서 롤러코스터의 역학적 에너지 크기를 비교하세요. 그리고 물체의 크기랑 핵심, 공기저항과 마찰은 모두 무시한다 라고 했습니다. 야, 그럼 어떻게 돼? 고리깨를 잡어. 고리깨 잡어. 이게 고리깨야. 고리깨이고 얘는 알짜임이 제로인 개고 한일도 0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개 내부에서는 어떻게 돼요? 총 에너지는 일정할 거라고요. 총 에너지는 일정할 거라고요. 그런데 뭐도 무시하래? 공기저항에 의한 열 에너지,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 무시하라고 하니까 이 고리깨 내부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A나 B나 C나 D나 E나 F나 항상 일정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 같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크기는 A에서 F까지 모두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같음. 간단하죠? 네.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다음에 답하시오. 그리고 여기 핵심 뭘 무시하래? 공기저항과 마찰을 무시하래요. 공기저항과 마찰을 무시하래요. 그리고 B점에서의 속력을 구하래요. 4번 B점에서 속력 구하래요. 이렇게만 놓겠습니다. 그럼 저는 고리깨로 잡을 거예요. 어떻게? 전 우주를 개로 잡을 거예요. 전 얘를 고리깨로 잡았습니다. 고리깨가 뭐라고요? 알자 힘이 제로인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자의 이동도 당연히 없고요. 그러면은 한일이 0이 되니까 이 개 내부의 총 에너지는 항상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 뭐도 없대요. 마찰도 무시하래요. 공기저항도 무시하래요. 그러면 이 개 내부에, 이 고리깨 내부에 열도 무시하라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고리깨 내부의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즉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C점 역학적 에너지 모두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A점에서의 물체의 속력을 구해볼게요. 그럼 저는 B점에서의 물체의 속력 구해보래요. 그러면 저는 A점의 역학적 에너지와 B점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구해볼게요. 즉 A점의 역학적 에너지 뭐 어떤 전사건이 되겠죠. 그리고 B점의 후사건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점의 역학적 에너지 구해볼게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플러스 포텐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곱하기 2v 제곱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는 m g h가 되겠죠. 얘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이죠. B점 보겠습니다. B점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 제곱 그리고 운동 에너지죠.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m g e h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리고 사실 C점에서도 역학적 에너지는 같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쓰면 굳이 써보면은 C점에서는 포텐셜이 있습니까? 포텐셜이 없어요. 포텐셜 에너지가 없고 C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오롯이 운동 에너지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적을까? EK C점이라 할까? 네.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4번에서는 우리는 이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만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럼 얘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이런 거 귀찮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야, 2분의 1 곱하기 2v 제곱은 얼마야? 나도 모르니까 2mv 제곱 플러스 mgh는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2mg
H. 그리고 이항을 하면은 2분의 3mv 제곱은 mgh m 날려버립시다. 그러면은 v 제곱은 얼마가 돼요? 3분의 2 gh. 그러므로 v 값은 루트 3분의 2 GH가 되겠죠. 네, 이제 5번 시점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시점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뭐랑 똑같습니까? 바로 역학적 에너지랑 똑같은 거잖아요. C점에서. 그러면은 C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다시 C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C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랑 똑같은 거고, C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그리고 A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랑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되냐면은 아까 우리가 구했던 V값 있잖아요. V값을 뭐 A에다가 대입하든지 아니면 B에다 대입하든지 하면 돼요. 그럼 저는 어디다 대입할 거냐? B가 더 쉬울 것 같네요. 저는 여기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대입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대입을 하면 2분의 1 m 곱하기 루트 3분의 2 gh 플러스 mg EH 값이 되겠죠. 얘를 구하면 얼마가 됩니까? 3분의 1 더하기 2니까 3분의 7 mg h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답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계산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계산을 어렵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계산하는 것 자체가 머리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뒷장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상한 그림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기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떤 특정한 물체가 있다. 근데 그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느냐, 안 되느냐. 그냥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이제 정성적인 해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비보존력이 한 1 에너지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비보존력이 한 1 에너지 정리 어떻게 적을 수 있었습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려면은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체의 개를 잡고 그 개에 비보존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비보존력이 없다면 그러면 한 일이 0이 되기 때문에 비보존력이 한 일은 0이 되기 때문에 바로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는 없습니다. 즉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이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럼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는 일단 이 문제의 조건 공기저항과 마찰은 모두 무시한다. 1번과 6번에서 그러면은 얘 볼게요. 1번 문제 보면은 얘는 힘이 어떤 힘이 있니? 어떤 힘이 있어? 중력과 수직 항력밖에 없네. 있는 그대로만 보세요. 얘는 등속도 운동하고 있죠.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보존력, 수직 항력이 있긴 하지만 사실 수직 항력이 한 일은 무조건 0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수직 항력은 어차피 뭐 있으나 마나한 힘이고 그러므로 비보존력이 없기 때문에 A 케이스의 경우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보존된다. 네, 끝. 2번 볼까요? 2번 개를 잡겠습니다. 얘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일단 힘을 분석하죠. 힘 어떤 힘이 있어? 중력. 그리고 수직 항력.
그리고 여기에 왼쪽으로 어떤 이상한 힘이 하나 있네. 외력이네.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까요? 보겠습니다. 비보존력이 한 1 에너지 정리를 일단 적고 시작하세요. 얘는 F 비보존 S는 델타 EK 플러스 델타 EP다. 얘는 비보존력이 있습니까? 수직 항력 빼고 있죠. 얘가 바로 비보존이죠. 중력, 탄성력 이외의 모든 힘. 그러므로 얘는 0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얘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얘는 그냥 자유낙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야? 어딨니? 여기 있다. 이거 아닌데. 네. 그럼 3번 걔를 잡자.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애는 얘야. 어떤 힘이 있어? 중력밖에 없네. 그럼 이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까? 한번 비보존력이 한 1 에너지 정리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보존력이 한 1 에너지 정리는 뭐랑 똑같아?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과 똑같아요. 근데 비보존력이 있어요? 중력, 탄성력 이외의 힘이 있습니까? 중력밖에 없죠. 그러므로 비보존력은 0이에요. 그러므로 비보존력이 한 1은 0입니다. 그러므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돼요. 얘는 보존이다. 얘도 그래서 보존. 아까 얘는 보존. 얘는 보존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도 걔를 잡어. 힘을 분석하겠습니다. 힘 어떤 힘이 있어? 중력 있죠. 그 다음에 중력 있고 얘는 중력. 그 다음에 사람이 준 인위적인 외력 있습니다. 그럼 비보존력이 한 1 에너지 정리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 비보존 S는 델타 EK 플러스 델타 EP다. 얘가 어떻게 될까? 얘는 비보존력이 있습니까? 있죠. 여기 얘가 비보존력이에요. 글씨가 잘 안 써집니다. 비보존력. 그러므로 이 값이 비보존력이 있기 때문에 얘는 0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0이 아닙니다. 즉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보존력의 유무를 찾아내면은 여러분들 내가 분석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지 안 되는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려워 보이죠? 우리는 이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이 어려운 문제의 해석상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지 안 되는지를 풀려고 지금 이걸 했던 거였습니다. 그럼 가봅시다. 5번 문제에 가보도록 하죠. A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됩니까? B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됩니까? 그리고 이 전체 덩어리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진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먼저 A에 작용하는 힘을 분석해보자. 어떤 힘이 있어? A에 작용하는 힘은 바로 중력, 그 다음에 수직 항력, 그 다음에 장력이 있네. B도 볼까요? B도 어떤 힘이 있습니까? 중력, 장력이 있네. 그러므로 식 하나만 쓸게요. 비보존력이 한 1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을 말할 수 있는데 A 같은 경우에 비보존력이 표로 써볼까? 너무 양이 많으니까 표로 A 같은 경우는 비보존력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 장력이라는 게 있잖아. T가 있잖아. 그렇지. TS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값은 뭐가 돼? TS는 이 값은 0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보존됩니까?
보존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얘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이거이기 때문에 보존되지 않습니다. B 볼까요? B는 어떻게 됩니까? B도 장력이라는 비보존력이 있죠. T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얘는 마이너스 TS. 얘도 보존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이 전체 덩어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전체 덩어리. 이 전체 덩어리로 본다는 거는 우리가 이 개 내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개 내부에 어떤 힘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이 개에 작용하는 어떤 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중력과 수직 항력밖에 안 보이죠. 어차피 수직 항력은 무시할 수 있는 힘이라고 했었고, 그래서 얘는 전체 덩어리에는 비보존력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0이 되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즉 운동 에너지 변화량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전체 덩어리는 보존이 된다라고 볼 수 있던 거였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마지막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6번 문제. A, B 그리고 전체 덩어리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지 묻는 문제였습니다. 먼저 A의 힘을 분석해 보자고요. 어떤 힘이 있어? 중력, 수직 항력, 그 다음에 장력, 사람이 인위적으로 준 외력이 있네요. B 볼까요? B도 어떤 힘이 있습니까? 중력, 장력 있겠죠. 그리고 얘는 이동 방향이 이쪽이 되겠죠. 그러면은 A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비보존력이 한 1 에너지 정리를 쓰세요. 여러분들 물리 문제 풀 때는 무조건 식을 쓰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식 안 쓰고 머릿속으로는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하는 걸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비교할게요. 그러면은 A에 작용하는 역학적 에너지는 다시 A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까? 일단 비보존력이 뭐가 있니? 야, 비보존력은 얘가 있네. 얘와 얘가 비보존이네. 그러므로 비보존력의 합 얼마야? 비보존력의 합은 F 빼기 T가 되겠죠. 이 값은 어떻게 돼요? 0이 아니겠죠. 그래서 얘는 보존되지 않아요. B 볼까요? B도 어떤 힘이 있어? 비보존 있어? 있네. 어디야? 여기 있네. 여기 비보존. 그러므로 TS가 되겠죠. 얘는 장력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요? 보존되지 않습니다. 전체 덩어리 볼까요? 전체 덩어리를 개로 잡았어. 이 전체 덩어리를 개로 잡았는데 이 전체 덩어리에 적용하는 힘 뭐 있어요? 이 전체 덩어리 작용한 힘은 뭐 이렇게 뭐 전체 뭐 중력과 수직 항력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준 인위적인 외력이 있죠. 얘와 요 힘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요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전체 덩어리로 잡았을 때는. 그러므로 얘도 결국은 이 전체 덩어리에 비보존력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비보존력이 얼마가 돼요? F죠. FS. 그러므로 얘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A의 역학적 에너지랑 B의 역학적 에너지 합은 이 전체 덩어리의 역학적 에너지 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 가와나 얘를 더한 게 바로 이 A 플러스 B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한번 얘도 5번 같은 것도 각각 개별적인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지만 얘네들을 한번 더해보자고요. 더하면 결국은 얘는 0이 되는 거잖아요.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6번 문제도 한번 보자고요. 6번 문제도 한번 보면은 얘도
A 플러스 B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가 라고 봤을 때 이거는 A의 역학적 에너지와 B의 역학적 에너지를 결국엔 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더하면 어떻게 돼요? 뭐만 남아요? TS는 날라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FS만 남게 돼가지고 얘는 보존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에너지에 대해서 좀 넓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이 이론만 냅다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별개입니다. 여러분들은 실제 이 이론을 적용하는 문제를 자주 풀어봐야 되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은 자기 걸로 이 내용에 대해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문제풀이, 저번에 수업 시간에 나눠준 그 모의고사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